그해 여름밤 모든 것은 우리 집 복도 끝을 스쳐간 더운 바람에서 시작되었다. 지금도 나는 눈을 감기만 하면 그 밤의 답답함과 묘한 설렘이 온몸을 휘감는 듯하다. 나는 지훈이다. 그리고 아내 민지, 그 하얀 짧은 원피스를 입고 거실 창가에 앉아있던 그녀의 모습을 평생 잊지 못할 것 같다. 두 다리를 살짝 모은 채 어깨에 흩어진 머릿결, 새벽 안개처럼 희고 가녀린 피부. 민지는 보는 이의 시선을 붙잡아두는 여자다. 처음 만났을 때 나는 이미 알았다. 이제 내 곁엔 이 사람 말고는 아무도 필요 없을 거라는 걸. 민지는 영화배우처럼 강렬한 미인은 아니었지만 눈빛과 미소, 그리고 조용히 움직이는 몸짓 하나하나가 나를 사로잡았다. 그녀가 가만히 앉아만 있어도 세상 모든 소음이 잠잠해지고 그곳엔 우리 둘만 남는 것 같았다. 하지만 모든 것이 바뀐 건 우리가 부모님 집으로 들어가 같이 살기 시작한 그 날부터였다. 특히 민지가 집에서 그 짧은 원피스를 입었던 저녁 이후로 그날 저녁은 무더웠다. 샤워를 마치고 나와보니 민지가 탁자 아래 뭔가를 줍고 있었다. 몸에 딱 맞는 원피스, 드러난 매끈한 허벅지, 곡선진 골반과 잘록한 허리. 나는 나도 모르게 시선을 피하며 속으로 숨을 삼켰다. 그런데 복도 끝에서 누군가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아버지였다. 그는 조용히 서서 책을 들고 있었고 잠시 시선이 민지에게 멈추더니 곧 다시 무뚝뚝한 표정으로 돌아갔다. 묘한 불편함이 가슴 깊은 곳에서 피어올랐다. 하지만 나는 애써 별일 아니라고 스스로를 달랬다. 시간이 흐르면서 나만이 민지의 존재에 이끌리는 게 아니라는 걸 느꼈다. 아버지는 평소 엄격하고 냉철한 의사였다. 하지만 언젠가부터 나는 그가 민지에게 슬쩍 던지는 시선, 그리고 무심한 척 건네는 말들에 신경이 쓰이기 시작했다. 몸이 좀 안 좋아 보이는데 어디 불편하니? 이 원피스 정말 잘 어울리는구나. 다른 누구보다도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나는 등골이 서늘해졌다. 민지는 멋쩍게 웃으며 대화를 돌리곤 했다. 어느 밤엔 나는 침대에 누워 잠을 청하려 했지만 복도에서 들려오는 희미한 발소리에 잠을 깼다. 어머니의 슬리퍼 소리 같기도, 민지의 소리 같기도. 그런데 가끔 아버지의 개인 진료실 문이 아주 조용히 열렸다. 닫히는 소리를 듣기도 했다. 내가 진심으로 의심하게 된 계기는 어느 날 밤 내가 목격한 장면 때문이었다. 그날 밤 나는 야근을 마치고 늦게 집에 돌아왔다. 현관등은 꺼져 있었고 집안은 아버지 진료실에서 새어나오는 희미한 불빛만이 남아있었다. 방으로 들어가려던 참에 은은한 웃음소리가 들렸다. 나는 살금살금 복도 끝으로 다가가 살짝 열린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보았다. 진료대 위에 앉아있는 민지. 짧은 원피스 밑으로 드러난 다리. 그 옆엔 아버지가 서 있었고 그의 손은 민지의 손목을 감싸며 맥을 짚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시선은 맥박이 아니라 민지의 몸선을 따라 천천히 흘러내렸다. 민지는 아무 말 없이 입술을 깨물며 바닥만 바라보고 있었지만 두 볼은 불그스름하게 물들어 있었다. 심장이 좀 빨리 뛰는구나. 아버지는 부드럽게 말했다. 손을 놓지 않은 채 혹시 무슨 일이 있니? 긴장되는 일이라도. 민지는 고개를 저으며 어색하게 미소 지었다. 오늘 날씨가 더워서 그런가 봐요. 아버지는 그녀 곁에 앉더니 평소보다 훨씬 다정하게 말했다. 몸이 안 좋으면 언제든 진료실로 와. 아버지가 항상 있으니까. 내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다. 질투 때문인지 충격 때문인지 당장 문을 열고 들어가 따지고 싶었지만 머리가 나를 붙잡았다. 나는 왜 그 순간 침묵을 택했을까? 민지가 자리에서 일어나 나갈 때 아버지는 묵묵히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때 그의 눈은 더 이상 시아버지의 눈이 아니었다. 그건 욕망에 가득 찬 한 남자의 눈빛이었다. 그날 이후로 우리 사이엔 묘한 기류가 생겼다. 나는 민지의 모든 행동, 심지어 아버지를 향한 작은 미소 하나에도 예민해졌다. 민지가 집에 있을 땐 예전보다 더 짧은 옷을 입는 것만 같았다. 어느 날 부엌에서 민지가 채소를 다듬고 있을 때 아버지는 그녀 뒤에 바짝 다가가 무언가를 가르쳐 주었다. 두 사람의 어깨가 닿을 듯 가까웠다. 내가 들어서자 두 사람은 동시에 돌아봤다. 민지는 머쓱하게 웃었고 아버지는 헛기침을 하며 자리를 피했다.
나는 내 집에서조차 외톨이가 된 느낌이었다. 식탁에서 어머니가 안 볼 때마다 아버지는 슬쩍 민지를 훔쳐보았고, 민지는 어쩌다 아버지를 쳐다보면서도 묘한 표정을 지었다. 밤늦게 집안이 고요해졌을 때 나는 민지에게 직접 물었다. 민지야, 아버지 뭔가 좀 이상하지 않아? 진료실에도 자주 들어가고 아버지 눈빛도 좀... 민지는 오랫동안 침묵하다가 그냥 싱겁게 웃으며 대답했다. 오빠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아버지는 그런 분 아니야. 그녀의 말에도 내 불안은 사라지지 않았다. 나는 민지의 휴대폰까지 확인하기 시작했다. 전화 기록엔 몇 번 진료실 번호가 찍혀 있었다. 짧은 통화였지만 그조차도 내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었다. 비 오는 날 집 전체에 정전이 됐다. 모두가 거실에 모여 있는데 민지만 초를 가지러 방에 올라간다고 했다. 나도 따라가려 했지만 어머니가 나를 붙잡았다. 15분쯤 지나 민지를 찾으러 2층에 올라갔을 때 아버지 진료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다. 방은 어둡고 휴대폰 화면만이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다. 거기서 나는 두근거리는 숨소리와 민지의 떨리는 목소리를 들었다. 아버지, 저 무서워요. 들어가야 할지 망설이고 있는데 아버지가 갑자기 문을 열었다. 그는 내가 있는 것을 보고 잠시 멈췄고 그 뒤로 민지가 초를 들고 서 있었다. 아버지는 잠시 나를 바라보다가 말했다. 민지가 라이터를 찾으러 온 것뿐이야. 왜 그렇게 문을 막고 있어? 나는 아무 대답도 못했다. 민지는 아무렇지 않게 내 옆을 지나쳐 내려갔고 나는 혼란스러운 마음만 남았다. 그 후로 나는 더더욱 두 사람의 작은 신호들에 예민해졌다. 민지가 진료실을 지나칠 때마다 아버지는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봤다. 어느 날 민지가 두통이 있다며 아버지에게 어깨 마사지를 받는데 아버지의 손길은 지나치게 오래 머물렀고 민지는 편안한 듯 눈을 감았다. 절정은 그날 저녁이었다. 나는 회의가 취소되어 예상보다 일찍 집에 왔다. 현관에 들어서자 진료실에서 웃음소리가 들렸다. 조용히 다가가 살짝 열린 문틈으로 보니 민지는 진료대에 앉아 있었고 아버지는 그 옆에 아주 가까이 다가서 있었다. 두 사람은 낮은 목소리로 대화하고 있었고 아버지는 민지의 귓가에 뭔가를 속삭였다. 민지는 입을 가리고 웃으며 자연스럽게 아버지의 팔을 살짝 만졌다. 방 안 공기는 숨막힐 듯 무거웠다. 나는 도망치듯 그 자리를 피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당장 문을 열고 들어가고 싶었지만 차마 용기가 나지 않았다. 어머니의 눈물, 가정의 붕괴, 진실이 드러날 두려움이 나를 옥죄었다. 그 이후 나는 꿈과 현실 사이에서 헤맸다. 민지의 표정, 아버지의 작은 몸짓, 모두가 의심스러웠다. 밤이면 꿈의 진료실 문을 열면 두 사람은 한 몸이 되어 있었다. 땀에 젖어 깨어나면 내 옆엔 아무것도 모르는 듯 평화로운 얼굴로 잠든 민지가 있었다. 이대로 살아갈 수는 없다는 걸 알면서도 민지를 바라볼 때마다, 그녀가 내게 안겨올 때마다 나는 또다시 모든 것을 부정하게 된다. 하지만 만약 이 모든 것이 진실이라면, 내가 내 결혼 생활의 구경꾼일 뿐이라면 나는 알지 못한다. 단 한 가지는 분명하다. 그 짧은 원피스가 우리 집에 등장한 그날 이후로 모든 것은 예전과 달라져 버렸다. 그리고 남편이라는 존재는 더 이상 어떤 것도 주도할 수 없는 그저 방관자가 되어가고 있었다. 언제부터였을까? 이 집이 거대한 미로처럼 느껴지기 시작한 것은 각 벽, 각 문마다 내가 모르는 비밀이 숨겨진 듯했다. 남편이라는 이름으로 나는 점점 이 집에서 소외된 사람이 되어갔다. 밤마다 내 발자국 소리만이 허공에 울려 퍼지는 듯했다. 이곳이 내 인생에서 가장 안전한 장소라고 믿었지만 사실 이 집은 가장 위험하고 유혹이 가득한 곳이었다. 그 불안은 민지가 점점 더 자주 아버지의 개인 진료실을 찾으면서 확실해졌다. 잠을 설쳤더니 좀 어지러워서 요즘 날씨 탓인지 몸이 축 처지네요. 처음엔 그저 평범한 의사의 진료라 생각했다. 그러나 그들의 거리는 점점 가까워지고 내 아내와의 거리는 점점 멀어졌다. 나는 점차 결혼 생활에서 이방인이 되어갔다. 어느 날 오후, 나는 예상보다 일찍 귀가했다. 창문 밖 햇살이 남아있었고 민지의 실루엣이 복도 끝에서 아른거렸다. 하얀 다리가 바닥을 스치는 모습, 파스텔 톤의 얇은 원피스 아래로 그녀의 모든 비밀이 다 드러날 듯했다.
진료실에서 아버지의 낮고 깊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문득 걸음이 멈췄고 나는 조용히 문 앞에 섰다. 안에서 새어나오는 소리, 낮게 흐르는 웃음과 민지의 조심스러운 숨소리. 어디가 아프니? 아버지의 목소리는 내가 평생 들어온 것 중 가장 다정했다. 여기? 아니면 이쪽? 그의 손가락이 민지의 관자놀이를 두드리는 소리가 아주 작게 들렸지만 내 가슴엔 북처럼 울렸다. 잠을 설쳤나 봐요. 민지의 대답은 떨렸고 아버지가 한번 봐줄게. 상상했다. 그의 손이 아내의 이마를 스치고 부드럽게 머리카락을 어루만지는 장면을, 이윽고 의자가 끌리는 소리, 두 사람의 숨결이 뒤엉킨 공간. 좀 아프니? 아니요. 그냥 간지러워서. 방 안의 공기는 점점 무거워졌다. 두 사람 사이엔 이제 이성 따윈 사라진 듯했다. 나는 소리 없이 자리를 떴다. 화가 났고 가슴이 타들어갔다. 거실로 돌아와 보니 민지는 이미 아무 일 없다는 듯 앉아 있었지만 볼은 붉게 상기되어 있었고 머리카락은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다. 나는 그 눈동자 속에서 더 이상 나만의 모습을 찾지 못했다. 그날 이후 민지는 더 자주 진료실을 찾았다. 건강 상담 좀 하려고요. 이유는 그럴싸했다. 머리를 단정히 묶고 옅은 립스틱을 바르고 맨발로 복도를 지나갈 때마다 나는 속이 뒤집혔다. 이성적으로 질투하지 않으려 했지만 내가 목격한 것들은 내 마음을 뒤흔들었다. 어느 밤 화장실에서 흐르는 물소리에 잠에서 깼다. 문이 반쯤 열려 있었다. 노란 불빛 속 민지는 거울 앞에서 목과 어깨를 천천히 어루만지고 있었다. 거의 비치다시피 한 얇은 슬립 차림. 나는 멀찍이 문틈에서 바라볼 뿐 다가가지 못했다. 그녀가 허리를 숙이자 희고 매끈한 등선이 드러났고 목덜미엔 내가 남긴 적 없는 붉은 자국이 어른거렸다. 식은땀이 흘렀다. 불안이 목구멍까지 차올랐다. 다음 날 어머니는 장을 보러 나가셨고 나는 집에 남았다. 아버지는 민지를 건강검진하러 진료실로 불렀다. 평소처럼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그런데 방에서 새어나오는 속삭임과 웃음소리에 나는 견딜 수 없었다. 문틈 사이로 몰래 들여다봤다. 민지는 진료 침대 위에 앉아 있었고 짧은 원피스 밑으로 흰 허벅지가 드러나 있었다. 아버지는 무심한 척 손을 그녀의 무릎에 얹었다. 둘의 시선이 마주쳤고 묘한 공기가 흘렀다. 그는 민지의 손을 집어들고 하얀 손목을 따라 손가락을 미끄러뜨렸다. 가볍게 주무르는 동작, 의사라면 할 수 있는 행동이지만 그 안엔 설명할 수 없는 암시가 담겨 있었다. 민지는 살짝 몸을 떨었고 입술이 벌어졌다. 아버지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나는 등을 돌렸다. 마음속엔 질투와 무력감이 뒤섞여 소용돌이쳤다. 뛰쳐들어가고 싶었지만 다리가 움직이지 않았다. 그 둘을 집어삼키는 욕망과 유혹, 내 의지로는 어찌할 수 없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았다. 나는 한없이 약해지고 초라해진 나를 마주했다.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는 처지. 남편이라는 이름은 이제 아무 의미도 없었다. 그날 저녁 식사 자리에서 아버지의 시선은 민지의 목덜미에 오래 머물렀다. 그녀가 고개를 숙일 때마다 백옥 같은 목선이 조명 아래 드러났다. 아버지는 무의식적으로 침을 삼켰고 민지는 입술을 질끈 깨물었다. 나는 물었다. 괜찮아? 민지는 고개를 저으며 내 시선을 피했다. 그저 볼만 붉어질 뿐이었다. 식탁은 쥐죽은 듯 조용했다. 숟가락과 그릇이 부딪히는 소리만 이 긴장감을 쪼갰다. 어느 밤 잠을 이루지 못해 주방으로 내려갔다. 불이 꺼지지 않은 주방엔 민지가 혼자 있는 줄 알았는데 그 옆에 아버지가 있었다. 돌아서려는 순간 두 사람이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다. 아버지가 도와줄게. 아버지는 민지의 허리에 손을 얹고 과일 자르는 법을 알려주었다. 그의 손은 허리를 떠나지 않았고 민지는 몸을 살짝 기댔다. 그녀의 머리카락이 그의 팔을 스쳤고 그 순간 공간이 멈춘 듯했다. 나는 주저앉아 물잔을 움켜쥔 채 식은땀과 분노와 수치심에 휩싸였다. 결국 조용히 돌아서 방으로 올라왔다. 그녀 곁에 누워있지만 내 안은 텅 비어 있었다. 이후로 그 장면들은 반복됐다. 어느 날 나는 예상보다 일찍 집에 왔고 진료실에서 웃음소리가 났다. 문틈 사이로 본 민지는 침대에 옆으로 누워 있었고 짧은 원피스 자락이 허벅지 끝까지 올라가 있었다. 아버지는 그 곁에 앉아 천천히 이마를 닦아주었다. 그의 손가락은 관자놀이를 따라
턱선까지 미끄러졌다. 민지는 눈을 감고 입술을 움직였다. 아버지는 그녀에게 더 가까이 다가갔다. 두 사람의 숨결이 교차했고 그 순간 둘 사이엔 더 이상 시아버지, 며느리라는 경계가 느껴지지 않았다. 나는 불현듯 처음 민지의 피부를 만졌던 날을 떠올렸다. 그 설렘과 떨림, 욕망, 이제 그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닌 듯했다. 아버지와 민지, 그 그림자가 내 눈앞에서 재현되고 있었다. 나는 점점 더 무기력하고 작아졌다. 어느 날 나는 민지를 끌어안아보려 했지만 그녀는 조용히 몸을 뺐다. 그녀의 눈은 멀리 떠나버린 듯했다. 더 많이 볼수록 더 무서워졌다. 자존심을 되찾기 위해 술에 기대기도 하고 운동으로 잊으려 했지만 집에 들어올 때마다 같은 장면이 반복됐다. 아버지의 시선, 무심한 손길, 그리고 진료실 문 너머로 들려오는 미묘한 웃음, 숨소리, 속삭임. 어느 날 진료실에서 민지의 목소리가 들렸다. 아버지, 그만. 의자 끄는 소리, 아버지의 조용한 목소리. 아버지는 그냥 네가 편했으면 해서. 문틈으로 본 장면, 그는 민지의 어깨를 가볍게 주물렀다. 손끝이 목선을 천천히 쓸었다. 민지는 고개를 젖히고 눈을 감았다. 입술이 살짝 벌어지고 빼어난 쇄골이 숨결에 따라 오르내렸다. 나는 참지 못하고 문을 열고 싶었지만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모든 걸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어머니가 어느 날 물으셨다. 요즘 민지가 더 약해진 것 같지 않니? 아버지는 미소만 지었고 민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그때 깨달았다. 나는 이제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다. 남편이란 이름, 지켜줄 수 있다는 착각. 이제 남은 것은 무기력함 뿐이었다. 그 후로 밤마다 나는 같은 악몽을 꿨다. 하얀 진료실, 짧은 원피스 차림의 민지가 침대에 누워있고 아버지는 그녀 위로 몸을 기울였다. 두 사람의 숨결, 속삭임, 미묘한 손길. 모든 것이 한 덩어리로 섞여 있었다. 나는 땀에 젖어 깨어났고 현실과 악몽의 경계가 무너져 내렸다. 나는 점점 더 약해지고 있었다. 내가 아내를 잃어가고 있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진실을 마주할 용기도 도망칠 용기도 없이 점점 절망과 질투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었다. 그렇게 날들이 흘렀다. 복도 끝 작은 진료실 불빛 아래 웃음소리와 속삭임, 은밀한 시선들이 점점 짙어졌다. 우리 모두는 그 유혹과 비밀의 소용돌이에 빨려 들어가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이 집의 남편이라는 남자는 더 이상 어떤 것도 지키지 못한 채 바깥에서 서성이는 무력한 방관자일 뿐이었다. 언제 처음 내가 모든 것을 정말로 알게 되었는지, 그 밤이 언제였는지조차 기억이 나지 않는다. 어쩌면 늦어름의 장대비가 창문을 때리고 어둠이 침실을 가득 채우던 그날 밤이었는지도 모른다. 나는 알 수 없는 불길한 예감에 잠에서 깼다. 이 집, 이 방, 이 삶에서 나라는 존재가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느낌이었다. 민지는 내 옆에 누워 있었다. 작은 등이 내 쪽으로 돌아와 있었고 고요하게 내쉬는 숨결, 베개 위로 흐르는 부드러운 머릿결. 나는 오랫동안 아내의 등을 바라봤다. 천둥이 칠 때마다 그녀의 어깨가 조용히 떨렸다. 나는 조심스럽게 그녀의 허리에 손을 얹었지만 민지는 본능적으로 몸을 더 움츠렸다. 마치 나와의 경계 너머 내가 들어갈 수 없는 그 세계를 꼭꼭 지키려는 것처럼. 언제부터일까? 우리의 포옹이 이렇게 멀어졌는지. 밤이면 나는 민지를 안으려 하지만 내 품 안에서조차 그녀는 멀리 있는 듯했다. 그토록 사랑했지만 나는 이미 오래전에 아내를 잃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했다. 그리고 나는 너무 약했다. 받아들이기에, 진실을 마주하기에 그날 밤 나는 끝내 잠을 이루지 못했다. 창밖에서 내리는 빗소리, 벽시계의 똑딱거림, 모든 게 나를 조롱하는 것만 같았다. 내가 목격했던 장면들, 은밀한 시선, 숨죽인 웃음, 진료실 너머로 들려오는 낮은 신음소리. 나는 그 모든 게 내 상상일 뿐이라고 스스로를 속였다. 민지는 여전히 내 사람이고 아버지가 감히 선을 넘을 리 없다고 믿었다. 하지만 이제 나는 그 모든 의심이 진실이었음을 알아버렸다. 나는 이미 모든 것을 보았다. 그날은 어스름이 내린 늦은 오후였다. 나는 평소보다 일찍 집에 도착했다. 집안엔 아무도 없었고 엄마는 장을 보러 나간 듯했다. 집안 공기는 무겁고 눅눅했다. 욕실 쪽에서 물 흐르는 소리가 들렸다.
본능적으로 나는 복도 끝 진료실로 향했다. 문이 반쯤 열려 있었고 따뜻한 노란빛이 흐릿하게 복도로 번지고 있었다. 문득 나는 발걸음을 멈췄다. 문틈 너머로 내 평생 잊지 못할 광경이 펼쳐져 있었다. 민지는 진료 침대에 앉아 있었고 다리를 꼬고 짧은 원피스 자락이 허벅지 위까지 올라가 있었다. 아버지는 곁에 서서 한 손으로 그녀의 어깨를 감싸고 있었다. 그의 눈빛엔 더 이상 시아버지의 그림자는 없었다. 그저 한 남자의 갈증과 욕망만이 맨 얼굴로 드러나 있었다. 민지는 고개를 젖히고 하얀 목선이 숨결에 따라 오르내렸다. 두 볼은 붉게 물들고 입술은 떨림 속에 반쯤 열려 있었다. 아버지는 그녀의 귓가에 낮은 목소리로 무언가 속삭였다. 그리고 손끝이 그녀의 목선을 따라 가슴선 끝까지 미끄러졌다. 민지는 미세하게 몸을 떨었고 두 손으로 원피스 자락을 잡았지만 그마저도 너무나 미약했다. 방 안은 숨 막힐 듯 짙은 공기와 묘한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나는 움직이지도 소리 내지도 못한 채 모든 것이 느리게 재생되는 영화처럼 그 장면을 바라보았다. 노란 조명, 하얀 피부, 몰래 닿는 손길, 숨가쁜 호흡, 촉촉한 눈동자까지 얼마나 서 있었는지 모르겠다. 민지가 침대에서 일어나 옷매무새를 정리했고 두 사람은 서로의 시선을 피했다. 나는 서둘러 복도를 벗어났고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다. 머릿속은 하얗게 비어 있었고 온몸은 무력하게 풀려 있었다. 그날 밤 나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내가 직접 듣는다면 모든 것이 부서질 것 같았으니까 나는 침묵을 선택했다. 비겁함이었지만 그게 내 마지막 자존심이었다. 민지는 아무 일 없다는 듯 저녁 식사를 준비했다. 칼을 잡은 손이 살짝 떨렸고 눈빛은 먼 곳을 향하고 있었다. 나는 아무렇지 않은 척 따뜻한 차를 끓이고 일 얘기를 꺼내고 재미난 농담을 던지며 집안의 옛날의 온기를 되살리려 애썼다. 나는 민지에게 새 원피스를 선물했다. 최근에 그녀가 자주 입는 짧은 옷이 아니라 예전에 좋아하던 연한 하늘색의 긴 원피스였다. 나는 그녀에게 말했다. 민지는 단정할 때가 제일 예뻐. 우리 둘이서만 영화 보던 그때가 그립다. 예전처럼 환하게 웃는 네가 보고 싶어. 민지는 잠시 나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갠 금방이라도 눈물이 맺힐 듯했다. 그러나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다. 내 심장은 조용히 조여왔다. 그래도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언젠가 아내가 내게 돌아오길 바랐다. 어둠이 우리를 모두 삼키기 전에 나는 민지와 함께 산책을 나갔다. 초가을 밤 공기는 차가웠고 나는 그녀의 어깨에 겉옷을 둘러주며 손을 꼭 잡았다. 혹시라도 손을 놓으면 그녀가 사라질까봐 꼭 잡았다. 옛날 신혼 시절 이야기를 꺼내고 함께 빗속을 걷던 추억을 되새겼다. 민지는 가끔씩 웃었지만 그 미소는 그림자 같았다. 그녀의 눈동자까지 닿지 못하는 미소. 우리 사이의 간격이 얼마나 멀어진 건지 나는 그제야 뼈저리게 깨달았다. 밤이 오면 나는 더욱 애타게 민지의 곁을 맴돌았다. 뒤에서 안아주고 목덜미에 입을 맞추고 사랑한다고 속삭였다. 하지만 민지는 미세하게 몸을 움츠렸고 어깨가 굳어버렸다. 숨결은 거칠었고 마치 내게서 벗어나려는 듯했다. 나는 묻고 싶었다. 정말 모든 걸 털어놓아 주길 바랐다. 하지만 그녀의 슬픈 눈동자를 마주하는 순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나는 생각했다. 아내가 내 곁에만 있어준다면 그 무엇도 다 용서할 수 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다. 어느 밤 민지는 베란다에 혼자 앉아 있었다. 옅은 달빛이 그녀의 얼굴을 감쌌고 세상에서 제일 쓸쓸한 표정이었다. 나는 조용히 다가가 그녀를 안았다. 아직도 나를 사랑해. 민지는 오랫동안 아무 말이 없었다. 그러다 아주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 대답은 더 이상 내 것이 아니란 걸 나는 알았다. 울고 싶었지만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다. 그 이후로 나는 더 애쓰며 민지를 챙겼다. 그녀가 좋아하던 작은 맛집에 데려가고 예전에 즐겨 읽던 책을 선물했다. 손수 식사를 차리고 조용히 곁을 지켰다. 어느 날 민지는 침대에 앉아 얇은 슬립을 만지작거리며 멍하니 있었다. 나는 곁에 앉아 조용히 손을 잡았다. 하고 싶은 말 없어? 민지는 고개를 저었고 긴 손가락으로 슬립의 가장자리를 쓸었다. 하얀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나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저 옆에 오래 앉아 그녀의 온기와 한숨을 느꼈다. 무력감은 점점 더 커졌다.
모든 이가 잠든 밤이면 나는 조용히 복도에 나와 진료실 쪽을 바라보았다. 불은 꺼져 있었지만 어딘가에선 여전히 속삭임과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내 가족의 이야기에서 나는 그저 외부인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더욱 선명해졌다. 어느 밤 진료실 문틈에서 희미한 빛이 흘렀다. 나는 민지의 숨 가쁜 목소리를 들었다. 아버지, 무서워요. 아버지의 목소리는 언제보다 부드러웠다. 여기엔 너와 나밖에 없어. 걱정하지 마. 침대의 삐걱거림, 섬세한 천의 소리, 눌러 삼킨 웃음. 나는 안을 들여다볼 용기가 없었다. 다만 문 밖에 서서 상상 속에서 펼쳐지는 그 광경이 내 마음을 칼처럼 핥히고 갔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민지의 목덜미에 작은 멍자국을 발견했다. 희미한 보랏빛이 얇은 슬립 사이로 드러났다. 그녀는 내 시선을 피하며 요즘 잠을 잘 못 자서 몸이 더 약해졌어 라고 말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내 마음속 상처를 스스로 감쌀 수밖에 없었다. 나는 점점 더 많은 악몽에 시달렸다. 민지는 짧은 원피스를 입고 진료실 한가운데 서 있었고 아버지는 그녀에게 천천히 다가가 함께 빛 속을 돌고 있었다. 내가 그 세계로 들어가려 할 때마다 보이지 않는 벽이 나를 막았다. 꿈에서 깨어나면 베개에 남은 온기만이 남아 있었다. 나는 내 존재가 점점 아내의 세계에서 사라져가는 것을 느꼈다. 그래도 애썼다. 여전히 사랑했다. 그리고 희망을 놓지 못했다. 나는 끝없이 나 자신을 자책했다. 내가 너무 약하고 비겁했기 때문에 민지를 잃은 걸까? 내가 더 강했더라면 모든 것이 달라졌을까? 그러나 거울을 볼 때마다 초췌하고 절망에 가득 찬 한 남자만이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침묵을 선택했다. 오직 아내의 행복을 위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내 마음이 산산조각 나더라도 그녀 곁에 남아주고 싶었다. 앞으로 어떤 길이 기다리고 있을지, 언제 내가 완전히 포기하게 될지 나는 알 수 없었다. 다만 복도 끝 불빛이 꺼지는 밤마다 나는 조용히 기도했다. 기적처럼 민지가 다시 내 곁으로 돌아오길, 우리 집에 또다시 그녀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지길. 하지만 그 기적은 어쩌면 이미 오래전에 사라져버렸는지도 모른다. 이전까지 모든 것이 모호하고 어둠 속에 몰래 보는 시선뿐이었다면 이제 나는 안다. 나와 민지 사이에는 메울 수 없는 깊은 낭떠러지가 생겼고 모범적인 아버지였던 그 사람의 손이 점점 더 강하게 내 아내의 연약한 마음을 올가매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도록 그녀를 자신의 세계로 끌고 간다는 것을, 그때부터 이 집에서의 하루하루는 내겐 고문 같았다. 현관을 들어서는 순간부터 유혹의 냄새가 퍼졌다. 민지와 아버지 사이에 오가는 눈길은 바닥 아래 숨어 흐르는 전류 같았다. 그 전류가 서로 부딪힐 때마다 내 가슴이 조여들고 숨이 막혔다. 어머니는 자신의 평화로운 세상에 갇혀 아무것도 모르고 계셨다. 당신이 남편이라 부르는 그 남자가 당신의 며느리의 모든 미소와 숨결을 조용히 빼앗아가고 있다는 사실도 모른 채 나는 점점 그림자 같은 존재가 되어갔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는 은밀한 손길과 시선을 나만이 알아채고 있었다. 가족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도 아버지는 이제 노골적으로 민지와 단둘이 이야기를 나눴다. 자신의 젊은 시절을 자랑스럽게 얘기하고 요즘 젊은 남자들은 너무 약하고 적극성이 부족하지라며 은근히 나를 깎아내렸다. 그 말들은 나의 자존심에 조용히 칼을 꽂았다. 민지도 더 이상 내가 알던 아내가 아니었다. 조용히 그러나 뚜렷하게 달라졌다. 점점 더 대담해진 짧은 원피스, 더 진하게 바른 립스틱, 방을 나설 때마다 풍겨오는 새로운 향수. 어떤 밤 민지는 복도를 지나가며 내 눈길을 피하고 시선을 복도 끝 진료실로 보냈다. 거기서 아버지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한때 내가 강하다고 믿었다. 내 곁에 아내를 붙잡을 수 있다고. 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그저 바라보고 견디는 것뿐이었다. 아내를 빼앗길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점점 더 현실이 되었다. 어느 비 오는 밤 나는 목이 말랐겠다. 내 옆에는 더 이상 민지가 없었다. 나는 불 꺼진 집안을 더듬어 복도 끝 진료실로 갔다.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불빛, 안에서는 아버지의 낮은 목소리, 민지의 망설이는 웃음, 그리고 희미하게 들려오는 속삭임. 아버지는 네가 외로운 거 알아. 아버지가 내게 안정감을 줄 수 있어. 나는 숨을 죽였다.
흐릿한 빛 속에서 민지는 아버지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고 어깨가 가볍게 떨리고 머리카락이 길게 흘러내렸다. 아버지는 그녀의 팔을 부드럽게 쓸었다. 그 순간 두 사람은 더 이상 내 존재를 기억하지 못하는 듯했다. 천이 스치는 소리, 의자가 움직이는 소리, 민지의 거친 숨소리, 그리고 아버지의 속삭임. 그냥 눈을 감아 느껴봐, 민지야. 나는 더 이상 볼 수 없어 등을 돌렸다. 어둠 속에 우두커니 서서 눈물로 두 눈이 뜨거워질 때까지 그 순간 나는 완전히 무너졌다. 질투와 수치 그리고 절망이 한꺼번에 밀려들었다. 아내는 더 이상 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이제는 명확해졌다. 나는 한때 노력해봤다. 모든 것을 되돌리려 했다. 여행 계획을 세워 민지를 데리고 이 집을 벗어나고 싶었다. 그러나 민지는 늘 피곤하다며 일이 많다며 두통이 심하다며 핑계를 댔다. 결국 나는 알았다. 그 모든 변명은 오로지 그와 더 오래 있기 위한 것이었다. 어느 날 나는 예상보다 빨리 집에 돌아왔다. 욕실에서는 물이 흐르고 있었다. 반투명 유리 너머로. 나는 민지와 아버지가 가까이 서 있는 것을 보았다. 두 사람은 조용히 속삭였고 아버지의 손은 민지의 맨 어깨 위에 얹혀 있었다. 물줄기가 목 뒤에서 등줄기로 흘러내리고 아버지의 손가락이 그녀의 금지된 영역을 스치듯 지나갔다. 모든 것이 수증기로 가려져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욕망과 타협, 그리고 아픔은 내 영혼을 찢는 듯했다. 그날 밤 식탁에서 나는 민지의 목덜미에 남은 붉은 자국을 보았다. 분명히 내가 남긴 흔적이 아니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어머니가 물었다. 알레르기라도 생긴 거니? 민지는 애써 웃으며 얼버무렸고 아버지는 고개를 숙여 웃고 있었다. 그 손은 식탁 아래로 슬쩍 민지의 손등을 스쳤다. 짧고 미묘한 그 손길에 나는 속이 뒤집혔다. 한 번은 결심했다. 모든 걸 밝히리라. 하지만 진료실 문 앞에 설 때마다 나는 멈췄다. 두려웠다. 진실을 마주하고 싶지 않았다. 두 사람이 나를 측은하게 바라볼까. 직접 들을 진실이 두려웠다. 그 밤 나는 혼자 방에 앉아 빗소리와 함께 진료실 문 닫히는 소리, 민지가 방에 돌아와 젖은 머리와 낯선 향수를 품은 채 조용히 눕는 소리를 들었다. 나는 점점 망가졌다. 회사에서도 무기력하게 지냈고 사람들은 나에게 어디가 아프냐고 물었다. 아무도 몰랐다. 내 병은 배신감이었고 내 아내가 내 아버지 품에서 희미해져가는 그 아픔이었다. 어떤 밤에는 어두운 방에 갇힌 채 밖에서 들려오는 두 사람의 웃음과 속삭임을 듣는 악몽을 꾸었다. 문을 두드려도 민지는 그저 멀리서 나를 바라보다 이내 하얀 안개 속으로 아버지의 손을 잡고 사라졌다. 나는 내 삶에서 쫓겨난 유령처럼 살아갔다. 민지를 사랑으로, 육체로, 작은 이벤트로 붙잡아보려 애썼지만 아무 소용도 없었다. 어느 날 나는 그녀를 뒤에서 끌어안고 목덜미에 입을 맞추며 이름을 불렀다. 그녀는 나를 밀어내지는 않았지만 온몸은 얼음처럼 식어 있었고 시선은 창밖, 어딘가 먼 곳만 바라봤다. 그녀의 마음과 영혼은 이미 다른 세계, 다른 남자에게 있었다. 어느 날 나는 평소보다 일찍 집에 들어왔다. 민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짧은 원피스를 입고 머리를 풀고 있었다. 아버지는 바로 옆에 앉아 무릎 위에 손을 올린 채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내가 들어서자 방 안 공기가 잠시 얼어붙었다. 민지는 다리를 재빨리 오므렸고 아버지는 태연하게 웃었다. 이제 그에겐 더 이상 숨길 것도 두려울 것도 없었다. 나는 어색하게 자리에 앉았지만 민지의 시선은 더 이상 나를 향하지 않았다. 나는 진정 아내를 잃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이제는 육체만이 아니라 그녀의 영혼마저. 이제 나는 모든 것을 의심했다. 목에 남은 자국, 새로운 향수, 욕실에 걸린 얇은 슬립, 밤늦게 이어지는 전화통화. 내가 들어서면 모두 조용해졌다. 최악은 어느 늦은 밤이었다. 복도를 걷다가 진료실 불빛이 켜져 있는 걸 보았다. 다가가니 숨가쁜 숨소리, 끊어지는 속삭임, 침대 다리에 부딪히는 소리. 문틈으로 본 아버지의 등이 거의 민지를 완전히 가리고 있었다. 민지는 그에게 몸을 기댄 채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다. 노란 불빛 아래로 그녀의 하얀 피부가 드러나 있었다. 나는 더는 견딜 수 없어 고개를 돌렸다. 분노와 무기력, 비참함이 내 영혼을 갈기갈기 찢었다.
아버지는 더 이상 눈빛이나 달콤한 말만으로 아내를 빼앗으려 하지 않았다. 이미 모든 경계를 넘고 있었고 나는 점점 더 이 두 사람의 세계 밖으로 밀려나고 있었다. 나는 묻고 싶었다. 어쩌다 이렇게 되었나? 내가 무엇을 잘못한 걸까? 내가 더 강했다면 상황이 달라졌을까? 그러나 마지막 남은 용기를 쥐어짜도 진실을 마주하는 순간마다 나는 다시 무너졌다. 민지의 차가운 눈빛, 아버지의 승리한 듯한 눈동자. 어쩌면 첫 번째로 민지가 짧은 원피스를 입고 집에 들어섰을 때 이미 나는 모든 걸 잃었던 것일지도 모른다. 아버지가 처음 욕망 어린 시선으로 그녀를 본 그 순간부터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다. 나의 영웅이었던 아버지, 나의 인생의 본복이었던 그 사람이 복도 끝 진료실의 흐릿한 불빛 아래에서 내 가족과 내 삶을 산산조각 내고 있었다. 하루가 갈수록 나는 더욱 깊은 절망에 빠졌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내 아내를 내 손에서 빼앗기는 것을 무력하게 지켜보는 그 현실이 내게는 세상에서 가장 참혹한 고통이었다. 수많은 긴 밤과 피 한 방울 나오지 않아도 뼛속까지 아픈 상처들을 지나 나는 더 이상 이 고통을 견딜 수 없으리라 생각했다. 아침이 오면 나는 여전히 내 곁에 누운 민지를 바라본다. 그녀의 눈동자는 피로로 가득 차 있지만 평온하기도 했다. 마치 모든 폭풍우가 문 밖에 남겨진 것처럼. 그러나 나는 안다. 그 고요한 눈빛 뒤에는 결코 말할 수 없는 수많은 것들이 숨어 있다는 것을. 집안의 모든 것은 예전 그대로지만 내 마음과 민지의 마음은 결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었다. 아마도 사람이 극한의 고통을 지나고 나면 남는 것은 체념과 운명에 대한 수능뿐일지도 모른다. 나는 더 이상 답을 찾지 않았다. 모든 비밀을 파헤치려 하지도 않았다. 분노하거나 질투할 힘조차 남지 않았다. 대신 나는 조용히 민지를 바라봤다. 나만의 방식으로 사랑했다. 우리 사이엔 영원히 부술 수 없는 얇고도 단단한 벽이 하나 있다는 걸 알면서도 그 후 아버지는 다시 예전처럼 말이 없어지고 내 시선을 피하게 되었다. 민지와 가까이 지내던 것도 더는 드러내지 않았다. 하지만 복도에서 두 사람이 아주 잠깐 눈을 마주치는 순간이 있다. 그 짧은 눈길엔 아무도 입에 올릴 수 없는 감정이 담겨 있었다. 가끔 빠르게 스치는 미소와 시선만으로도 우리 셋 사이의 공기는 한없이 무거워졌다. 작은 한마디만 터져 나와도 이 집은 한순간에 무너질 것 같았다. 어느 날 나는 민지가 베란다에 홀로 서 있는 걸 보았다. 짧은 원피스 자락이 바람에 흩날리고 헝클어진 머리카락이 반쯤 얼굴을 가렸다. 햇살 아래 하얀 피부가 더욱 선명해 보였다. 나는 한참을 그 뒤에 서서 지켜보기만 했다. 다가갈 용기가 나지 않았다. 민지는 조용히 미소 지었고 그 미소에는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무게가 실려 있었다. 우리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함께 살아갔다. 아침 식탁, 소소한 회사 이야기, 소파에 나란히 앉아 영화를 보는 저녁, 그리고 잠들기 전 길고 조용한 포옹. 하지만 나는 안다. 그 모든 평온한 풍경 아래 우리 사이엔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무언가가 남아있다는 것을. 밤이 찾아오면 나는 여전히 복도 끝에서 진료실 문이 아주 살짝 열리고 바닥에 울리는 미세한 발소리, 저 멀리서 들려오는 민지의 숨죽인 웃음소리를 듣는다. 더 이상 달려나가지 않는다. 그저 조용히 침대에 누워 눈을 감는다. 모든 소리와 그림자를 어둠 속에 녹여버린다. 마치 내 자신도 이제 그 끝없는 비밀의 일부가 된 것처럼. 우리 부부의 관계도 미묘하게 달라졌다. 내가 민지를 안을 때마다 내 손은 떨렸고 집착과 두려움이 뒤섞였다. 더 이상 모든 것을 소유하고 싶지도 그럴 수도 없다는 걸 알았기에 가끔 나는 그녀를 꼭 껴안고 목덜미에 입을 맞추며 사랑한다고 속삭였다. 민지는 여전히 내 품에 안기지만 그 숨결과 손끝에는 어딘가로 멀리 흘러가는 그리움이 섞여 있었다. 민지의 몸에는 익숙하지 않은 향수, 얇은 슬립 너머로 희미한 붉은 자국들이 남아있곤 했다. 나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그저 머리칼을 쓰다듬으며 모든 게 악몽이길 바라는 심정으로 두 눈을 감았다. 가끔은 깊은 밤 민지의 흐느낌이 들려왔다. 나는 조용히 그녀를 안아 눈물을 닦아줬다. 왜 우는지 묻지 않았다. 그녀 역시 내 마음속 깊은 상처를 알지 못할 것이다.
우리는 말없이 서로를 안고 천이 슬픔을 덮어줄 때까지 그렇게 버텼다. 아버지는 점점 더 조심스러워졌다. 내 앞에서는 짧게 인사만 하고 거리감을 뒀다. 하지만 밥상머리에서 가끔 민지와 눈이 마주칠 때면 두 사람만이 나눌 수 있는 깊은 비밀이 스치는 듯했다. 그 묘한 시선은 나를 오싹하게 했다. 어느 밤 민지는 조용히 침대를 빠져나와 베란다로 나갔다. 나는 뒤따라가서 그녀의 등 뒤에 서 있었다. 민지는 조용히 물었다. 세상에는 차라리 영원히 묻혀야만 하는 비밀이 있다고 생각해. 나는 대답하지 않고 가만히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그녀가 어떤 비밀을 품고 있든 나는 곁에 있을 것임을 그렇게 말하고 싶었다. 민지는 내 어깨에 조용히 머리를 기댔다. 가느다란 속눈썹이 밤바람에 떨렸다. 그날 밤 오랜만에 작은 평온이 스며들었다. 아주 잠깐이었지만 진짜 평화였다. 시간이 흘렀다. 가족은 다시 평온해졌다. 아무도 지난 일에 대해 말하지 않았다. 나와 민지는 계속 함께 살았다. 손을 잡고 산책을 하고 소박한 식탁에서 마주 앉고 그녀가 좋아하는 코미디 영화를 함께 봤다. 가끔 민지가 내 손을 꼭 잡는 순간이 있다. 마치 놓치면 모든 게 산산이 부서질까봐 두려운 듯이. 그러나 나는 안다. 우리 사이엔 여전히 이름 없는 어둠이 남아있다는 것을. 욕망의 그림자, 복도 끝에서 시작된 금기의 기억들. 가끔 민지는 복도를 지나가다 진료실을 바라본다. 그 눈동자엔 설명할 수 없는 슬픔과 타오르는 듯한 열망이 섞여 있다. 나는 모르는 척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그녀의 어깨를 감싼다. 마치 그 무엇도 우리를 삼키지 못할 것처럼. 우리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었지만 적어도 서로의 곁에 남았다. 함께 아침을 맞고 다정한 인사를 나누고 균열이 가득한 집에서 다시 가족이라는 이름을 지키려 애썼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나도 모른다. 과연 진짜 평화가 찾아올지 아니면 이 침묵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나는 이제 모든 금이 간 벽과 모든 상처를 아는 채로 민지를 조용히 사랑하는 법을 배웠다. 집착도 의심도 강요도 없이 다만 서로를 부드럽게 안아주는 것. 그게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남은 행복이었다. 아마도 행복이란 이런 것인지도 모른다. 너무 많은 상처와 그림자를 가진 두 사람이 끝내 손을 놓지 않고 조용히 함께 밤길을 걷는 것. 그리고 그 밤 복도 끝 진료실에선 여전히 불빛이 깜빡이고 짧은 원피스 자락은 바람에 스친 채 영원히 해소되지 않을 비밀이 우리의 이야기로 남아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의 이야기는 끝났다. 아니 어쩌면 이제 겨우 또 다른 장이 시작된 것인지도 모른다. 침묵과 타협 그리고 아주 긴 밤의 포옹이 서로를 지켜주는 이야기로.